이제 6월 달에 두 가지 큰 일이 생겼는데, 하나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고 또 하나는 이사를 했어요, 집을. 연애부터 얘기를 하자면, 제가 이제 그 사교센터 다니면서 운동 꾸준히 하니까 저랑 같이 이제 제가 컨설팅했던 기업들 대표님들 막 이제 만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저의 변화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신 거예요. 그래서 한 대표님이 저한테 근데 은지 주임님은 요즘에 운동 열심히 하시나 봐요. 많이 뭔가 달라지신 것 같다, 이런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, 그 대표님이 자기 아는 동생 있는데 너무 괜찮은 애가 있다, 그럼 소개를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소개를 받아요.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, 20살 때 7년, 27살에 2년, 그럼 제가 20대 끝이잖아요. 20대에 2명 만나기 끝이야. 여태까지 한 번도 소개팅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연애는 계속 했지만 나는 누군가를 이렇게 누가 막 만나라고 해서 주선을 해줘가지고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막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야. 근데 그 대표님의 그런 제안이 약간 또 그래 나도 이제 슬슬 연애할 때 됐지 해가지고 좋아요 해서 이제 소개팅을 해요. 만났는데 사실 약간 저는 스타일이 좀 확고하거든요. 제 약간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, 사람이. 저는 약간 마른 남자 좋아하고 당연히 키는 저보다 커야 되고 목소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저는 목소리가 좀 중저음인 사람 좋아해요. 제가 여자치고 목소리가 얇지가 않아서 약간 저보다 조금 더 남성다운 목소리를 원하는 것 같아요. 그런 약간 저만의 어떤 이제 취향들이 있는데, 사실 그 소개받으신 분은 이것과 다 맞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소개팅이라는 게 처음에 그냥 얼굴 보고 외형적인 걸로만 이제 호감을 가져야지 다음 애프터가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처음 딱 만나서 재밌게 잘 놀았어요. 얘기도 잘 통하고 해서 재밌게 잘 놀았고, 제가 그때 식단을 하던 와중이라서 그 상대방 분이 또 배려를 해주셔서 식사도 원래 보통 막 파스타 막 이런 거 먹잖아요, 보통은. 근데 그때 제가 식단 중이라고 하니까 무슨 수비드 무슨 닭가슴살 뭐 이런 걸로 하는 퓨전 요리집을 또 이제 찾아와 주셔가지고 거기서 또 막 밥을 먹고, 제가 사진 찍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같이 처음 만난 날 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도 엄청 열심히 찍어주시고 이래가지고 되게 즐겁게 보냈지만 뭔가 이성적인 끌림은 없었거든요.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애프터가 들어오고 이제 주변에서 야 그래도 한 3번을 만나봐라, 너 소개 한 번밖에 어떻게 사람 판단하냐, 그래가지고 뭐 아예 안 좋진 않았으니까, 그러니까 이야기 잘 통했으니까 2번째 만나고 3번째 만났을 땐가 고백을 받았는데, 제가 조금 그 고백 받았을 때 좀 감동했던 게 되게 상황이 되게 귀여웠거든요. 그날 뭐 때문에 제가 조기 퇴근을 하는 날인데 이제 그 상대방 분이 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어디서 이렇게 만났어요. 그 차를 딱 탔는데 이제 저한테 고백하려고 차 뒤에 이제 엄청 큰 꽃다발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. 근데 전 당연히 못 봤어요. 근데 이제 같이 어딘가를 가고 있었는데 혼자 갑자기 안절부절 못해요.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막 이러더니 준비했는데 막 말이 잘 안 나온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준비하신 멘트를 막 하는데, 그걸 진짜 벌벌벌 떨면서 막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꽃다발 딱 주셨는데, 그 상황이 진짜 약간 너무 로맨틱하잖아요. 지금 생각해도 너무 설레. 그래서 제가 또 심지어 제가 보라색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 꽃집에 가서 보라색 꽃만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대요. 그래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막 꽃들이 진짜 있었는데 보라색 꽃 중에 뭐 하나의 어떤 꽃말이 무슨 뜻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준비하셔가지고 저한테 그 고백을 해주셔서 거절할 수가 없는 고백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래 이 정도의 정성이면 만나보자 이래서 그분과 연애를 시작하게 됐고, 거기에 플러스 제가 이사를 하게 된 거 뭐냐면, 제가 삼양에 있는 그 55만원짜리 집 살았잖아요. 처음에는 1년만 살자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1년 뒤에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 2개 중에 하나인데, 그 집주인 어머니께서 저한테 5만원 깎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. 혹시 더 살 생각이면 50만원에 해주겠다고. 그리고 그 집도 좋았던 게 뭐냐면, 그 집주인분이 건물 2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제가 사는 건물 말고 그 옆에 건물 1층에 사셨거든요. 근데 집주인 어머니가 가끔 막 텃밭에서 상추 같은 거 뜯으면 저 먹으라고 막 문 앞에 걸어두시고 막 이랬어요. 약간 정을 좀 느꼈어요. 그래서 되게 괜찮게 잘 살았거든요. 근데 이제 2년 살고 나서 생각은 앞자리, 제 나이 앞자리도 바뀌고 이대로 계속 월세 살 수는 없다.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는 사교센터 계속 다닐 생각이었으니까 안정적인 직장도 있으니 그냥 좀 안정적인 삶으로 전셋집을 구해보자 이래서 청년 전세대출을 엄청 찾아봤어요. 그래서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이것도 할 말이 많아. 진짜 이렇게 뭔가 인생이 평탄하지가 않냐. 우선은 그 집주인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좀 너무 좋게 보신 거예요. 그래서
어느 날 저희 집 화장실 뭐 등이 나가가지고 집주인 아저씨께서 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막 그 등을 막 고쳐주시는데 좀 감사하니까 뭐 주스라도 막 따라가지고 드세요 하고 막 그냥 이것도 이제 스몰 토크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사실 그 집을 처음 보러 갔을 당시에는 2년 만났던 친구랑 같이 갔었어서 그분들이 아 남자친구랑 여기 같이 산다고 생각하신 거예요. 근데 그 등 고쳐주실 때는 제가 혼자 있으니까 왜 남자친구는 어디 갔어?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아 헤어졌어요? 이렇게 말했어요. 그 다음부터 갑자기 집주인 어머니가 저한테 갑자기 아가씨 혹시 띠가 어떻게 돼?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뜬금없잖아요. 집주인이 내 띠를 알게 뭐야. 그래서 네? 이러니까 갑자기 자기 아들 얘기를 막 하면서 그 알고 보니까 제가 살았던 건물이 제가 4층에 살았는데 1층에 아드님이 살고 계셨던 거예요. 나 그 아저씨 말씀으로는 이제 아드님이 무슨 중장비 뭐 그런 것들 일을 하셨는데 근데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그런 일도 이제 좀 끊기고 그러면서 집에서 맨날 게임만 한다. 결혼을 빨리 시켜야 되는데 너무 골치나 막 이런 고민을 막 얘기하셨거든요. 근데 이제 내가 괜찮아 보이니까 자기 아들이랑 엮고 싶은 거야. 그래서 나한테 갑자기 나이 차이 좀 많이 나도 괜찮냐는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30살이었잖아요. 그 아드님이 30대 후반이었나 그랬어요. 한 39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아, 근데 막 뭐 나이 차이가 중요하진 않지만 싫잖아요. 그래서 내가 이 집도 빨리 나가야겠다.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마침 겸사겸사해서 이제 그래 내가 월세 계속 살 순 없지 플러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 조금 압박을 받고 전셋집을 막 알아봤는데 전세도 그 당시 때 이제 제주도 시내권의 전세가 한 9천에서 1억가 오피스텔 원룸 이런 게 9천에서 1억 정도였는데 전세 대출 받으면 80%까지 나오니까 나머지 비용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 나머지 비용이 있었겠어요.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진짜 너무 자유롭게 살았나 싶긴 한 게 아무튼 저한테는 그때 자금이 얼마가 있었냐면 제가 첫 직장 다닐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사니까 부모님이 억지로 저한테 적금을 들라고 해서 1년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게 했어요. 그러면은 1년 지나면 1200만 원이잖아요. 저한테는 사실 1200만 원밖에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 돈을 묶어놔서 쓰지 않았고 새로 직장 생활 구해서도 계속 제주에서 이제 적응해야 되니까 제주에서 뭐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의 약간 핑계로 돈을 한 푼도 모으지 않았던 거예요. 못한 게 아니라 아는 거야 이거는. 그 돈이 이제 1200밖에 없는데 뭐 예를 들면 전세 대출 아무리 땡겨도 남은 돈이 좀 더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때 또 마침 제가 다니던 센터 근처에 걸어서 한 15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오피스텔 보러 갔는데 거기가 또 다른 데보다 시세가 낮은 거예요. 8,400만 원인가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8,400만 원 대출을 이제 받으러 은행에 갑니다. 전세 대출 혹시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? 진짜 너무 준비할 게 많고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사실 주변에 그렇게 뭐 해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인터넷만 엄청 뒤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주시는 글들, 그러니까 파워블로거 분들 너무 감사해요. 그분들이 막 전세대출 받는 방법, 뭐 서류, 막 자기들 경험담, 막 실패담, 막 이런 거 엄청 올려주는 거 그거 엄청 봐가지고 은행에 가기 전에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가서 상담을 받아요.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은행 상담해주셨던 직원분이 친절하지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진짜 조마조마하면서 신청했는데 다행히 잘 통과가 돼서 저는 이제 8,400만 원짜리 집에 6,700 대출을 받고 나머지 1,700은 제가 1,200 있었으니까 500만 원 비잖아요. 아빠가 500만 원 빌려줘서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. 그래서 6월에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또 이사도 무사히 해서 정말 행복한 6월이 돼요. 근데 그 행복한 6월 뒤에 다시 또 불행의 뜨거운 여름이 옵니다. 오늘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였어요. 저는 인생에서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. 그리고 제주에서 변화를 많이 겪었다. 뭐 위기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는데 오늘은 벌써 종달리에 도착을 해버렸네요. 오늘 얘기 뭔가 영향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한데 보시는 분들도 이런까지 알아야 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보지 마세요. 근데 이거 하길 잘한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지금도 사실은 말하면서 가물가물한 것들이 있거든요. 시간 지나면 얼마나 기억이 안 날 거야. 근데 저는 제 인생이 되게 소중한 사람이라서 하나하나 다 기록해놓고 싶고 하지만 옛날에 만났던 분들 아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. 왜냐면 저는 지금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거든요. 엑스들 얘기를 해서 현 남친이 조금 싫을 수도 있지만